가족 의전형 복지국가인 일본의 독신 고령자의 빈곤. 일본 뉴스. 통계청 발표 2022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당사자에게는 고독과 빈곤, 질병 등을 안겨주며 사회는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노동 인력 감소, 사회복지 서비스 및 비용 증가 등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며 고령자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정부 태도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자 빈곤율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OECD 국가평균 고령자 빈곤율은 약 13.5%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37.6%입니다. 고령자의 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이 42.8%인 것에 반해 공적 연금 소득은 29.7%에 불과해 현역에서 은퇴한 후 노동소득 감소가 고령자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일본을 제외한 영국, 캐나다 등 경제 선진국들은 노동소득 비중이 10%대, 공적 연금 소득은 70%대인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G7 국가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지표상 전혀 G7 국가답지 않은 일본의 고령자 빈곤율은 20%입니다. 우리나라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일본의 고령자 문제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6일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독신 고령자의 빈곤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닐 정도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면서 시작됩니다. 2020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은 2115만 명으로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입니다. 전 세대 수에서 차지하는 독신 세대의 비율을 보면 1985년에는 20.8%였지만 2020년에는 38.1%로 늘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혼자 사는 분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배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고령자 수가 늘고 있는 데다 고령이 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고령자의 미혼화가 진행되고 있어 혼자 살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50세 시점의 미혼율을 평생 미혼율이라고 하는데 평생 미혼율은 1990년대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라도 미혼으로 혼자 사는 것과 배우자와 사별한 혼자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혼 고령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도 없는 것입니다. 빈곤율이 높은 독신자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빈곤입니다. 남녀 간 이유는 다르지만 고령 독신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빈곤율이 높습니다. 혼자 사는 남성 고령자는 2명 이상 세대에 속하는 남성에 비해 무연금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현역 시절 생활 공공이나 질병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혼자 사는 여성 고령자는 현역 시절의 낮은 임금과 일한 기간이 짧은 것 등의 영향을 받아 저연금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주거입니다. 혼자 사는 분은 자가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령이 되어 수입이 연금만이라면 집세가 부담됩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 아플 때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업을 누구에게 의지하는가를 물으면 서구 국가에서는 친구, 지인이나 이웃사람 비율이 높지만 일본에서는 별거 가족이 높습니다. 일본에서는 입원할 때나 개호시설에 들어갈 때 거주지를 빌릴 때도 신원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가족이 신원보증인이 되지만 친척이 없는 사람은 신원보증인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담당해온 기능의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복지 담당자는 기본적으로는 가족, 시장, 정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호의 경우 가족이 하는 개호와 개호보험 등 공적인 제도 안에서 제공되는 개호 서비스, 전액 자기 부담으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개호 서비스 조합입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할지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본은 가족 의존형 복지국가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 개호보험 제도 하에서도 재택 개호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주된 개호자를 물으면 그 60% 정도는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족이 복지의 대부분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비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이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지금 정부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에는 노동력을 보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호 이직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호보험을 사용함으로써 현역 세대는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정인만이 혼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하고 있던 기능을 사회 전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빈곤에 빠져 있지만 친구는 너무 사치하지만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돈에는 곤란하지 않다고 말하며 매달 해외에 놀러 가고 있습니다. 격차가 앞으로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다음 댓글입니다. 근처에서 고령자 독신 남성은 본 적이 없다. 사별한 고령 여성은 많지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즘 20대는 모를 것이다. 편하게 독신이 코스파가 좋다는 사람이 있지만 좀 더 실태를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결혼하지 않으면 젊을 때는 좋지만 중장년에서는 힘들어질 것 같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런 상태로 오래 살고 싶습니까? 연금을 20년 만에 중단하고 죽고 싶은 사람은 안락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난한 고령자에게도 사회보상비로 높은 세금에 시달리는 현역 세대와 젊은이 아이들에게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장수가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 댓글입니다. 고령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이 자산을 남겨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국고에 들어가는 돈은 연간 600억 원입니다. 그 돈을 빈곤 고령자의 원조로 돌려 같은 세대 간에 상호 부조하면 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연령별 밸런스로 말하면 현재 고령자는 젊은 층보다 부담에 비해 혜택을 많이 받는 설계로 되어 있다. 앞으로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덮어놓고 정치가 나쁘다고 해도 소용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인생의 집대성이다. 노후에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다면 그동안 뭘 했냐고 말하고 싶다. 지금 일하고 있는 현역 세대는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노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시간은 많으니까 외로운 노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상입니다.